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경준입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경규명 의원님, 간사의 진선아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2025년도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 의결의 건, 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제2요구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요구안,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요구안, 제2요구안 의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한번 봐주시죠. 사진 한 번씩.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우리 노인회장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집필의 언론인 여러분, 여주시 의원 유필선입니다. 저는 오늘 여주시청은 법치행정의 원칙을 견고히 준수하라는 주제로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은 법에 근거하여 법의 기석을 받아 행해져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시민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 원리이자 행정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법치행정의 내용은 첫째, 법률의 법규 창조력입니다. 법규라 함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추상적 일반적 규율을 뜻하고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 함은 오직 입법권을 가진 의회 입법을 통해서만 법규가 창조되어 대국민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 없이,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은 법규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경우는 추가로 조례 규정 없이, 조례 위임 없이 지방행정은 법규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률의 직접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 명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행정의 경우에는 추가로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셋째, 법률 우위의 원칙입니다. 의회 입법에 의해 성립된 법규인 법률, 법규 명령, 지방행정의 경우에는 추가로 조례가 행정에 우선하므로 행정은 이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치 행정에 위배되는 행정행위는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에 따라서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동조례로 약칙하겠습니다. 를 위반한 여주시청의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처분 및 징수행위가 법치 행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여주시 동조례의 핵심 내용은 12조에서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 이하 65세 등으로 약칭합니다. 에게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주시청은 65세 등에게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례 규정을 무시하고 초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 바, 이를 조례 규정에 없는 부과 처분 및 징수라는 새로운 법규를 창조하여 유리화를 강행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2016-2-3299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개인의 권리에 관한 내용, 즉 법규를 시행령으로 변경, 보충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면서 위 시행령은 무효이고 무효의 시행령에 기초한 처분은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 무효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주시청이 65세 등에게 한 사용료 부과 처분은 조례에 위임 없이 시민에게 사용료 납부임을 강제하는 법규를 여주시청이 권한 없이 창조한 것으로서 법률이 없는 제재를 시행령이 창조한 것은 법률의 법규 창조력 원리 또는 법률 위법 원칙에 위반하여 그 자체가 무효라는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법규 창조력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와 156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지방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위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동조례는 65세 등에게 사용료 전액 감면 규정을 두었음에도 동조례와 다르게 사용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행정기본법 8조의 법률 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는 법의 위계질서상 이른바 법 단계설에 따라 여주시청이 행정규칙이나 내부 방침에 우선합니다. 행정처는 지방자치법 156조 1항과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청이 동조례의 내용과 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구법 8조의 법률 우위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법치행정 원칙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감사원은 논산시 종합감사 사례에서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기준대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된 사용료보다 많은 사용료를 1년 6개월 이상 부당 징수한 것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의견 16-0245에 따르면 조례로 이용료 감면을 정할 수 있으며 조례가 정하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의 법률자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조례 개정권에 기해 의회가 수정가결한 동조례는 적법하게 성립된 조례이므로 집행부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집행부가 동조례를 무시하고 당초 제출한 대로 집행한 것은 의회의 조례 개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지자체의 경우 조례는 당해 지자체에 대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고 법 규범으로서 집행부를 구속한다는 점, 집행부가 수정 가결된 조례를 성실히 집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례와 다른 내용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의무 위반이라는 점,
본건의 경우는 수정 가결된 조례에 반하는 행정행위로 그 근거가 되는 법규범인 조례를 위법한 행정행위가 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조례에 위반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토대로 체육시설을 사용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법치 행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생각된다는 의견입니다. 지방행정이 법치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주민의 권리는 침해되고 의회의 견제 기능은 성해화되고 지방자치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행정은 조례 위에 설 수 없으며 조례를 무시하는 행정은 법치의 파괴입니다. 지방행정에서 법치 행정의 원칙은 견결히 준수되고 관철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과 여주시청에 요청합니다. 첫째, 65세 등에 대한 사용료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해 주십시오. 나날이 계속되어지고 그 건건이 계속 증가하는 위법한 사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고려를 통하여 위법 상태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65세 등에게 그동안 부당 징수한 사용료 전액에 대하여 납부자들에게 환급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사용료 부과 처분이 위법이라면 그로 인해 취득한 사용료 전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공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법치행정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조례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재차 강조드리지만 지방에서의 법치 행정의 원칙은 견결히 준수되고 관철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 신속하고 명확한 시정 조치를 재차 요청드리면서 100번 김구 선생께서 즐겨 쓰시던 서산대사의 한시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 덮인 밤 광야를 걸을 때는 감히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말라.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나니.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릉지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병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으로서 가장 고뇌에 찬 결단으로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예산을 사용한 여주시의 중대한 일탈에 대한 진실과 최종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발언은 감정의 발언이 아니라 기록의 발언이며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라 여주시 행정의 공공성과 정의를 묻는 발언입니다. 이 제목을 붙이기까지 저는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의회에 대한 직무유기라 판단했기에 오늘 이 발언을 합니다. 발언의 동기 및 목적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본 사안은 단순히 나무 24그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사건의 본질은 특정인의 사적 이해관계에 얽힌 사안에 시민의 혈세인 공공예산 4,008만 원이 투입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에 포함한 여러 법률과 행정원칙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행정 책임자들이 끝까지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2년여 동안 자유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개사와 폐쇄까지 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신문보도 30여회, 연합뉴스 방송, 사설, 잡지 등 보도 등 10여회, 시민단체의 국민권익위에 신고, 불법 남원식재에 대한 시민의 진정 탄원서 제출, 사법기관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 행정책임자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시민 앞에 사과 및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무엇이 있었는가를 설명하면, 첫째, 문제의 수목은 국유지 한국농어촌공사 배수로 국어부지에 불법으로 식재된 24그루입니다. 둘째, 수차에 걸쳐서 탄원서 진정서에 제기되자 한국농어촌공사는 3차례에 걸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박두영 의장은 복구를 지원하거나 회피한 상태에서 본권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 개인 사정을 이유로 3개월을 연장시켜 본인의 사적 민원을 해결하고 하였습니다. 셋째, 법과 상식대로면 식재 당사자가 자비로 원상복구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전 신고, 사적 이해관계자의 직무 회피 기피, 공직자 윤리에 따른 공직자 윤리 의무와 공직자 이익 제공 제한,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목적에 집회 금지 등 사전 절차 없이 수목 기준서 승인, 의회 보고, 종합 판단 절차 없이 오로지 시장님 구두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혈세 4,008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식비, 운반비, 인건비였습니다. 넷째, 해당 예산은 당초 가로서 정비사업 계획에 없던 사업이었으며 12월 말 회계년도 종료를 앞두고 반납 불용을 처리할 시기에 11월 말 공개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한 다음 엄동설한인 12월 중순에 하청업체한테 맡겨 나무를 이식 후 예산이 긴급 집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수목 상태가 거의 활착이 안 돼서 나무가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언론 보도, 행정문서, 예산 집행 자료에 확인됩니다. 다섯째, 이 과정에서 20억의 항목 시정질문을 3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답변은 한 번은 연료술짜리 답변서, 두 번째는 수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는 핑계, 세 번째는 이번 정례에서는 전번 질문과 같다며 답변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이 사안의 잘못된 점 16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국유지 불법 식재에 대한 원상복구 원칙 훼손. 둘째,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 회피 미행. 셋, 공직자 행정 강령상 특혜 제공 금지 원칙 위반 의혹. 4. 부패 방지법상 부패행위 및 형법상 직권남용이 권리행사 방해죄. 5. 수목 기증서의 실질 검증 및 절차 없는 형식적 처리. 6. 동일 민원인 산림예선 건축과 비교할 때 명백한 형평성 붕괴. 7. 의회 사전 승인 없는 예산 집행. 8. 예산 목적의 사용 소지가 있는 지방재정법 위반 의혹. 9. 구두지상에 의존한 행정책임 회피. 10. 행정절차법상 절차적인 정당성 결호. 11. 시정 질문에 대한 성실답변 의무 위반. 12. 수사를 이유로 한 의회 통제 무력화. 13. 문제 제기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로 의정활동 위축 시도. 14. 결과적으로 청렴행정 원칙 붕괴. 15. 시민 신뢰를 훼손한 공정성 상실. 16. 무엇보다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권력의 아집과 독선. 수소와 브리치 결정의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박두영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언론 출판 후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24일 여주경찰서는 불송치, 제가 안 된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제 발언이 특정 개인의 비방과 허위가 아니었고 정치적인 비방이 아니라 공익적인 의정활동이었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한 예산 집행이 적법성, 투명성 검증에 따른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공권력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말씀을 되새기며 이곳 여주는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념은 관리의 근본이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척제의 덕목이다. 또한 법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혼란에 빠진다. 지금 여주시 행정은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시민께 묻습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 만약 일반 시민이 불법 산림훼손 건축물이나 불법 식재 건축을 했다면 시에서 대신 비용을 부담해 주겠습니까? 기증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투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 사안을 부정부패, 형평성 붕괴,
특정 개인이 이익 제공에 권력이 특혜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법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자료에 명시한 것처럼 이해충돌법의 목적은 사적 이해응원의 사전 차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신뢰 확보, 이 사안이 법 위반지 여부는 사법기관의 판단 영역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해충돌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라는 질문에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다수 언론은 이 사안을 혈세낭비 논란, 이해충돌 의혹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는 국민권익위에 부패 신고를 제기했으나 사법기관에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에는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제기한 법률이 5개 법이 아닌 다른 법 2개 법, 농어촌 발전 정비법,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점만 조사되어 고의 축소 판단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안이 공적인 검증 대상이 될 만큼 중대하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으로 저희 입장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이 자유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부정부패 방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성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위협과 고소, 책임 회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 불성치 결정을 근거로 검찰이 최종 판결을 통보받은 후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며 또한 관련 내용 전반에 대해 시민단체 및 정당과 연합해서 경기 남부경찰청에 형사고발을 정식적으로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공공예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입니다.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여주시 행정을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공정이 무너지면 행정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되면 시민 앞에 군림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판단은 시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기록은 반드시 남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길었던 정례의 일정을 마지막인 오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6년도 여주시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우리 시의 재정 현실의 심각성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 내년을 1.7%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25년 경제 성장률을 0.8%, 2026년을 1.6%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경제 어려움은 고스란히 지방 재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여주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자체 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 복지로 인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가용 재원의 심각한 부족이었습니다. 필수적인 의무적 경비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시정 운영에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감 가능한 부분에서도 관성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매년 관성적으로 편성되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회의가 활성화되면서 회의비 절감 여지가 생겼고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종이 사용을 줄이며 에너지 절약형 청사 관리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사 축제, 경비 절감 항목에 대해 보통교부세 반영 비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했습니다. 울산시는 행사성 사업에 대해 자체 평가와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미흡은 사업 예산을 10% 삭감하고 매우 미흡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우리 시도 모든 행사 축제에 대해 사전 타당성 평가와 사후 성과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을 증감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이란 세수와 세출을 마치고 지방 정부의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김태윤 교수는 재정 건전성이 자유의 근본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재정이 튼튼해야 위기의 순간에도 시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결산 기준으로 정부의 관리 재정 지수는 GDP 대비 4.1%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건전 재정의 기준인 GDP 대비 3%를 초과한 것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의 총부채도 6천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경상 경비 및 선심성, 전시성 예산을 삭감하고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활성화하여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주시의 재정 건전성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작은 절감이 모여 큰 재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입에 쓴 약이 병에 좋다라는 속담처럼 지금의 고통스러운 개혁이 미래의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한다면 여주시는 더욱 튼튼한 재정 기반 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2027년도 예산 편성부터 모든 행사성 경비와 민간 보조금에 대한 제로베이스 재검토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운영비에 대한 자체 총액 한도제를 도입하여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절감하도록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절감된 재원은 주민안전복지, 미래 투자에 진정한 필요한 곳에 우선 배분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여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할 때 미래 세대들이 2026년이 여주시 재정개혁의 원년이었다고 기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4대강 보철거 추진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 시민들에게는 남한강은 축복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2006년 7월 17일 새벽 집중호우로 여주대교가 위험수위 9.9m까지 올라 주민 대피 안내방송까지 준비되었던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범람했다면 5,700여 가구가 침수되었고 2만 명이 이재민이 될 뻔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이포보 등 5곳에서 5,030만 미터 세제곱의 태적토를 준설하고 한강수계 34곳에서 131km의 뚝을 축조 보강했습니다. 여주포, 이포포, 강천포 등 IT 기술을 접목한 3개의 다기능 보를 설치하고 290만 제곱미터 규모의 강변 저류지를 신설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무려 31조가 투입되었습니다. 경제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6조 7,200억 원, 취업 유발 6만 3,500명에 달했습니다. 2010년 추석 때 집중호우로 204.5mm의 강수량을 기록했지만 남한강 정비 사업으로 물그릇이 넓어져 피해가 없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여주 시민을 피해를 보는 수혜자에서 득을 보는 수혜자로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공익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제자연화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수문을 열기 위한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이 진정한 공익사업을 또다시 수백억을 들여 훼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된 사회적 비용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여주 시민은 또다시 수해로 인한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주 시민들이 지금처럼 수해로부터 안전하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여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역민의 안전한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모두가 함께 인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모두 잘 마무리하시고 26년 병원연회는 대한민국과 그리고 여주시 그리고 여주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빛나는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명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 불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의회 의원 경규명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여주시의 기업 생존권과 지역 경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업 용수 문제,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한강보 해체 정책에 대해 분명한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규제를 감내해온 도시입니다. 자연환경 보존권역,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중첩된 규제 속에서 여주는 발전을 멈춰야 했고 시민들은 불평과 희생을 일상처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아래 여주는 늘 희생만 강요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주 시민이 지켜온 한강물을 정작 여주에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반면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여주시 외지역에 있는 사업체에는 막대한 양의 공업용수가 공급되고 있고 또 공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여주 기업은 물이 부족해 공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물이 없는 지역에는 대규모 산업용수가 흘러가는 이 현실이 과연 상식적입니까? 저는 지난 2022년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관로 문제를 처음 제기하며 물상생위원회 구성과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 투쟁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여주 시민의 희생에 상응하는 상생을 요구한 정당한 외침이었습니다.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오늘 다시 이 문제를 꺼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주 기업의 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저는 이 공업용수 부족의 구조적인 이유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주에 설치된 세계보의 해체, 이른바 재자연화 정책입니다. 보를 해체해 과거의 한강으로 되돌리겠다는 이 정책은 겉으로는 자연으로의 회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 시민에게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책입니다. 보가 설치되기 이전 여주는 매년 반복되는 홍수 피해에 시달려야 했고 가뭄이 들면 농업과 생활 전반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가 설치된 이후 한강 수위는 안정되었고 치수와 이수 기능은 물론 여강은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안전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상 이변이 일상화되고 도시화로 자연의 흡수 능력이 크게 줄어든 지금 이미 안정화된 여주의 보를 해체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홍수 위험은 커지고 가문시에는 물 부족이 심화되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지역 산업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주에 있는 세계보의 무분별한 재자연화에 반대합니다. 자연과의 공존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보를 해체하는 대신 조건에 맞는 숨은 개방과 탄력적 운영을 통해 자연성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방식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사랑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래전 한강 인근에 취락이 형성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강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주는 어떻습니까? 한강 때문에 규제는 받고 정작 한강의 물은 쓰지도 못하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저렇게 넘쳐 보이는 한강물을 여주 시민과 여주 기업이 사용할 수 없다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재자연화라는 개념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여주 시민의 생존권과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여주를 통과해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공업용수는 유지하면서 정작 여주에는 물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정책은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첫째, 여주시 기업체에 대한 공업용수 우선 배분 원칙을 분명히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대규모 물 이용 기업은 반드시 지역 상생 협약 또는 상생 기금 조성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여주시의 공업용수 수급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여주 세계보의 해체 여부에 대해 지역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여주 시민과 여주 기업이 살아야 여주가 살고 여주가 살아야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도 가능합니다. 저는 앞으로 시민과 함께 이 문제를 끝까지 제기할 것입니다. 희생만 강요받는 규제는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 물, 우리의 권리,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1차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규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규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12월 12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6일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삭감 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6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8억 10만 9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의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기술보급과의 경간농업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량의 증가에 따른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경간농업 TF팀 구성을 검토해 줄 것. 둘째, 기타 보상금의 경우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법령, 조례 등 법적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해 줄 것. 위 두 가지 부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은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6일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도 더 나은 여주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규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를 받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 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 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선아 의원님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제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의 요구안에 대한 의결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3건 외에 2건의 제의 요구안 중 의안번호 1869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오늘 상정된 동일 제명의 의안번호 2029호 안건으로 대체되었고, 의안번호 1870호 여주시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안건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재의결 심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제의 요구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의안번호 1997호 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제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2025년 6월 16일 여주시의회로부터 이송받았습니다. 조례안 내용인 1인 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실거주자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어 제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을 여주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여주시가 아니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여주시에 실거주지가 있는 1인 가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있지 않은 타시군 거주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면 타 지자체의 복지 수요를 여주시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예산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정작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세금과 의무를 다하는 여주 시민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을 타시군에 둔 사람이 여주에서 혜택을 받는다면 주민등록지인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타 지자체와의 중복 지원을 검증하기 위해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주 시민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도내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이 1인 가구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이 중 17개 시군은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제5조는 지원 대상을 타지역 거주자까지
광범위하게 설정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타 지자체와의 중복 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에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제1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조례안 자료는 부의안건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토론 순서는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반대 토론부터 진행하며 토론 시간은 같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와 찬성 여부는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원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 토론 신청하신 정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회는 오늘 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의 취지와 필요성, 그리고 일부 쟁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조례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는 특정 계층을 우대하게 한 조례가 아닙니다. 급변하는 인구 가구 구조 속에서 여주시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제도화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단순한 복지 조례가 아닙니다. 여주시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인구 구조 변화, 고령화, 사회적 고립이라는 현실에 대한 행정의 응답입니다. 먼저 이 조례에서 말하는 1인 가구를 이거란 무엇입니까?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는 가구, 이는 경기도 1인 가구 기본조례, 그리고 여성가족부, 통계청이 사용하는 정의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2024년 기준 여주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년, 중장층, 고령층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인 고립, 안전, 주거, 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1인 가구는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표준적인 가구 형태 중 하나입니다. 즉, 없던 복지를 새로 만들자는 조례가 아니라 이미 있는 정책을 1인 가구 현실에 맞게 연결하고 정리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1인 가구를 위한 별도의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복지, 주거, 안전, 일자리 정책이 가족 단위를 전제로 설계되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여주시 1인 가구의 현실부터 직시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행정부 집행부의 제출 자료를 보면은 2025년 3월 기준 여주시 전체 1인 가구 수는 11,433가구에 이르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 1인 가구가 6,654가구, 전체의 58% 이상을 차지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40%에 넘고 80대 이상 초고령 1인 가구도 약 30%에 육박합니다.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인 가구의 문제는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주시의 노인복지, 의료, 안전, 고독사 문제와 직결된 핵심 현안이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2025년 1인 가구의 지원 예산은 약 7,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여주시 1인 가구의 정책의 한계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집행부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읍면동 단위로 간헐적, 단발적 지원 사업이 11건 추진되었고 일부 사업은 운영 중단,
미실행 사례도 확인됩니다. 문제점으로 집행부가 직접 적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의 지속성 부족, 지원 기준이 불명확성, 연령, 성별, 위기 유형별 세부 분류 미흡, 부서별 사업별 분절적인 운영, 이런 상황에서 통합적인 기준과 체계 없이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 낭비입니다. 2조례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한 기본 설계도입니다. 시장님의 제2요구 사유는 사실과 다릅니다. 시장님께서는 제2요구 사고로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 1인 가구 기본조례 제5조는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거주 기준으로 보호하는 것이 상위법의 명확한 입법 취지입니다. 여주시 조례안은 이 조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확대한 것도 왜곡한 것도 아닙니다. 둘째, 실거주 확인이 어렵다. 행정 부담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이는 양평군, 가평군, 포천시, 동두천시 등 다수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 중입니다. 어느 지자체도 실거주 확인이 어렵다, 행정력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1인 가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거주 확인은 현장 확인, 입증자료 제출, 제3자 확인 등 이미 행정 현장에서 사용 증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주시만 유독 어렵다는 주장은 행정 현실과 타 지자체의 사례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습니다. 셋째, 여주시 재정 축소 우려 주장입니다.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이 조례는 여주에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주민까지 무차별 지원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주에서 일하고 여주에서 생활하고 여주의 의료, 복지, 안전 시스템을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재정 왜곡입니다. 이 조례는 예산 조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예산을 강제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실태 조사, 정책 연계, 의회 보고, 이 모든 과정은 의회 통제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구조입니다. 예산은 언제나 집행부의 편성 플러스 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지금 조례를 부결하면 더 큰 행정 공백이 생깁니다. 여주는 지금 인구 감소량과 청년이 유출되고 고령화가 가속되고 이라는 삼중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외면한 인구 정책, 1인 가구를 배제한 복지 정책은 이미 실패가 예정된 정책입니다. 이 조례는 위로를 주자는 조례가 아니라 연결하고 예방하고 구조를 만드는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의 당위성 10가지 이유를 보면 첫 번째, 상위법과 완전히 부합합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이른조례 근거로 기초단체 조례입니다. 상위법의 정의라든가 구성, 지원체계, 계획 수립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복지 증진은 자치사무고 건강가정기본법 다양한 가구 유형 고려 의무에 법 위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지원 강행 조례가 아닙니다. 본 조례는 기본계획이 5년이고 연도별 시행계획, 의회 보고 의무가 이걸 명시해요. 의회 통제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재정 부담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조례 어리에도 반드시 예산을 투입하라. 현금성 지원을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와 의회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존 사업의 중복을 막는 장치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라든가 모니터링, 정책자문위원회, 중복 낭비를 방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등록 기준 원칙은 유지됩니다. 쟁점이 된 제5조 지원 대상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칙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인 가구, 예외 규정은 무제한 확대가 아닙니다. 일곱 번째, 예외 규정은 이미 경기도 조례에 존재합니다. 경기도 1인 가구의 기본조례 제5조에는 동일한 문구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없으나 학업, 취업 등을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 여주만이 독자적인 가도적인 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행정 혼란은 가장된 우려입니다.
이미 여주시는 전입전 실거주 청년이라든가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원룸 거주자에 대해서 유사한 행정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 부담이 아닙니다. 9번째, 무차별 지원 구조가 아닙니다. 시장의 재량이라든가 시행기준 기준을 통하고 사업별 대상 설정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번째, 미래 행정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의 인구 정책이라든가 청년 정책, 주거 정책, 고독사 예방 모두 개별 사업으로 흩어져서 더 큰 예산과 혼선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타시군 사례를 보면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양평군,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모두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시행 중 여주만 뒤처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보서 이 조례는 지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특정 계층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선심성 현금 살포 조례가 아닙니다. 행정을 흔드는 조례도 아닙니다. 이 조례는 여주시 행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부결한다면 1인 가구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 없이 방치될 뿐입니다.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지금 제정해 주어야 할 조례며 향후 집행 여부는 의회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합리와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요구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9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요구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7회 여주시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지난 9월 11일 여주시 의회로부터 이송받았습니다. 제2요구를 설명드리면 첫째, 조례 개정안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사람과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것은 특정한 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공정,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체육시설법에 따라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의 주 목적인 모든 주민의 건강 증진과 합리적인 체육시설 운영에 적합치 않습니다. 아울러 전국 대다수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살펴보아도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한 행사 또는 경기를 제외하고 개별 이용에 대한 전액 감면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행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한 이용환경 구축 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이용 정상화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개선된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종목별 이용자 분석 결과에서도 사용료 징수에 따른 불만은 없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일부 감면 부과하는 이용요금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또한 상반기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분석 용역 결과에서 현행 조례 시행 이후 65세 이용자의 공공체육시설 대관 횟수는 더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무료로 사용하던 65세 이상 이용자들이
현행 조례에 따른 소액의 이용 요금을 부담하고도 적극적으로 시설을 이용 중임을 보여주고 시 재정 측면에서도 신규 세입 요소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의안 건 자료에 첨부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의견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도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정당하게 사용료를 납부하고 당당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공정, 형평의 원칙 위배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체육시설의 65세 이상 사용료가 무료였던 과거, 이를 이용하여 65세 이상이 주축을 이루어 독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조례로 개정, 이용료의 감경 범위를 조정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개선의 일환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당분간은 현행 조례를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어제자 중앙일보의 보도를 인용하면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립중앙박물관 무료 관람에 대해 온 국민이 세금으로 관리비를 내주고 방문하는 소수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무료로 하면 격이 떨어진다, 귀하게 느끼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관람료 등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 필요성에 무게를 실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65세 이상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료 납부는 국민 생활 속 공공성의 가치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이용료를 부담하며 당당하게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3만여 여주시 어르신들은 이미 선진적 체육시설 이용 문화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 개정안은 어르신들을 무조건적 보호 대상으로만 규정하며 결과적으로 이 사회의 중심에 계신 분들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의식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오히려 사회적 약자로 구분짓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선진적 이용 문화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때문에 초고령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정책 구현을 위해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유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제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자료 및 대한노인회 여주시 의회 의견서는 부의안 건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 신청하신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숙 의원입니다. 저는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동조례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라는 재량에 관한 조항입니다.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법을 위장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위반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 우대 조항도 보면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농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재량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확대하자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자체가 이를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역할입니다. 다만 65세 이상 전체 무료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은 많은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입니다. 운영과 관리에는 지속적인 비용이 들고 전면 무료화는 이용 집중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담은 결국 모든 세대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사이에도 경제적 여건과 건강 상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가장 공정한 방법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전면 무료보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는 무료를, 그 외에는 감면이나 시간대 조정 같은 방식으로 더 세심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여주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대한노인의 여주지부를 대표하시는 우리 김병옥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전달하시고 싶은 입장이 있으셔서 제가 그 입장을 좀 대신해서 좀 말씀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사용료 무료 전환에 대한 입장문을 주셨는데요. 최근 65세 이상 시민이 전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를 무료화하겠다는 조례가 발의되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한노인의 여주시 지회는 65세 이상 시민인 노인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합니다. 하나, 공공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용료 납부에 찬성합니다. 무료 이용이 확대될 경우 재정 부담 등으로 시설 관리와 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노인회는 여주시에서 책정한 80% 최대 감면 혜택을 성실히 적용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여 그에 따른 시설 보수와 환경 개선에 대해 정당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둘, 정당하게 사용료를 납부하고 노인의 자존감을 지키겠습니다. 노인 세대에도 충분한 경제력과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체육활동을 즐기는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동년배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그렇기에 더욱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하여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셋, 책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미력 하나마 도움을 주겠습니다. 우리는 80% 감면된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이 재원이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기여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마음을 담겠습니다. 넷,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체육활동은 스스로 책임지겠습니다. 체육활동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세대 또한 이러한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섯, 대한노인의 여주시 지회는 여주시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른으로 공경하고 대우해 주길 바랄 뿐 노인만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걸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노인의 여주시 지회 회원 모두는 여주시가 더욱 발전되길 누구보다 원합니다. 1930년도부터 1950년대 출생이 대부분인 우리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 노력하고 고생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여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그런 공로에 대한 고마움으로라도 어른으로 공경하고 대해주길 바랄 뿐
우리를 특별하게 따로 대우해 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처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노인의 여주시지회 김병옥 회원 16,594명의 마음을 담아서 여주 선배 시민의 입장을 정말 이렇게 아주 진솔하게 담아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여주 시민을 또 대표해서 어르신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거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우리 여주 복지를 무조건 전면 무료화보다 우리가 차근차근 챙겨 나가야 되는 부분을 좀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는 넓게가 아니라 따뜻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 신청하신 유필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집필의 언론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말은 한 것 같죠. 여주시 연주필선입니다. 저는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하 동조례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동조례 안 제2요구권에 대하여 의회가 의결했던 원안 그대로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찬성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조례안이 개정이니까 과정이 좀 연역이 깁니다. 종전 조례는 그 어르신 등에게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집행부에서 돈을 받겠다라고 해서 그 조례안을 제출했어요. 의회에서 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해서 받지 말아라 이렇게 됐는데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 없이 지금 받고 있어요. 이 받고 있는 게 위법한 행정처분이니까 받지 말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려고 해서 올라온 게 이 개정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리저리 제 요구를 설명하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구차하고 궁색한 변명이다. 법치 행정 원칙 위반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겠다는 억지이자 개변이다. 여주시 노인의 의견은 경청합니다. 그러나 여주시 노인의 의견이 조례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현행 조례도 돈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용료 전액 면제 조례에 여주시 노인의 의견은 향후 입법으로 조례가 개정될 때 반영할 사항이지 여주시 노인의 의견이 현행조례 위반 사항임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법한 부가처분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개변입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 설치조례는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량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동일한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90-13 대법원 판례 2007-88828 그 판례가 설시한 내용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결정 내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요약하면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법규화하고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규성이 인정되는 딱 두 가지가 법령을 보충하는 법령 보충 규칙과 그 다음에 재량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재량 준칙입니다. 이 재량 준칙에 대한 판결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량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즉 행정법 일반 원리인 자기 구속의 법리가 적용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규칙도 법규로 가는 예외가 있는데 조례가 행정 규칙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행정 준칙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재량 행사의 기준이 되는 행정 준칙을 조례가 정하면은 비록 조문은 감경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감경은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법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법 12조는 규정 형식은 감경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내에 따르면은 규범인 성격인 것입니다. 감경을 할 거면은 이유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예요. 감경을 안 할 거면 안 해야 돼. 감경을 할 거면은 노인 등에게는 전액 면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기고 있어요. 그거 어기고 있는 거 해소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현행조례 유지하자고 하는데 현행조례도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해서 받고 싶으면 개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의회랑 협의해서 소통해서 유료화하는 조례를 갖지 않으면은 법에 없는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용료 부과 처분은 법치행정이라고 한다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아까도 자유발언 시간에 한 그 취지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예, 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구권은 단순히 사용료 1,000원의 유무를 놓고 다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신해 행사한 자치입법권이 이 집행 과정에서 존중되고 관철되고 있는가라는 지방자치 근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여주시에서 어르신 등의 건강권 등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결국 여주시는 어떤 도시인가, 체육시설의 관리의 수월, 편의성 및 약간의 세입 등대라는 공익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65세 노인 등의 체육시설 이용권 강화, 건강권, 복지권 강화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 이 두 가지 공익 중에 여주시는 어떤 것을 더 우선하며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익 성향, 가치 교량의 문제입니다. 조례는 단순한 내부 지침이 아닙니다. 상위법의 위임범위 안에서 의회의 자주입법권으로 제정되는 자주자치법규입니다. 여주시청은 조례의 문헌과 입법 목적,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집행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해석을 통해 조례가 보장한 권리와 급부를 임의로 축소할 수 없습니다. 해석으로 법규를 창조하면은 권한 없는 자의 법규 창조 행위이고 그런 권한 없는 자의 그 처분 행위는 무권한 자의 행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무권한 자의 법률 행위는 민법상 무효입니다. 무권한 자의 행정 처분 행위는 행정상 위법 또는 무효 위법하여 그 하자의 명백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취소 또는 무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유 발언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이 조례 위반, 법치 행정 위반을 해결하는 길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여주시장께서 위법한 사용료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거나 처리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 여주 시민께서 납부자들이 사용료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행정소송으로
이 부가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또는 부가처분 취소 소송 플러스 사용료 부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통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올라온 제2안을 원안 그대로 해결하여 조례 개정 목적과 취지를 명백히 하고 그에 터잡아 여주시에서 더 이상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적 해결,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해결 방법이 따로 없다고 봅니다. 예,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제2요구와 관련된 이 상위 법령 위배 사항, 지방자치법의 사용료 징수 권한은 조례에 위임하였어요. 행정한테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사용료 받으라고 행정에 위임한 바 없습니다. 위법 상태 해소해야 됩니다. 네, 오래된 건데요. 동조례는 참 연역이 길어요. 5번 특이해서 다뤘습니다. 4번 다뤘습니다. 70회, 71회, 74회, 77회. 70회가 2024년 5월 30일 때 얘기예요. 회의록 페이지가 무려 83페이지나 됩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 과장님, 시장님도 어제 정례회 때 발언하신 게 있어요. 1,000원을 왜 받냐고요? 아, 시장이 1,000원 받고 싶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다 무료로 해드리고 싶지. 법에서 그렇게 정했고 시행령에서 100분의 80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100분의 80까지 할인을 해서 금액을 정한 거다. 근데 그 당시 법령이 개정됐었어요. 종전 시행령은 100분의 80 범위에서 감면 규정을 정했는데 시장님 발언하실 그 당시에도 100분의 80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뿐 아니라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조례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근데 다행히 또 시행령이 또 바뀌었어요. 그 조례로 정하는 그 감면 범위를 그 조례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현행 조례에 따르더라도 뭐 법제처니 뭐 문체분이 이런 뭐 의견 필요해서 그거 해보면은 그거 오는 거대로 한번 보고하겠다 그런 의원님도 계셨는데 이미 입법으로 정리된 상황입니다. 조례에서 100% 감면을 정했으면 감면해야 되는 겁니다. 뭐 길게 써온 거 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사용료를 받고 싶다면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정책 방향이 다르다고 입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받고 있다면은 나날이 위법한 사용료 부가처분을 하는 것이고 껄껄이 위법한 부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위법한 상태는 반드시 해소돼야 합니다. 여주시청이 위법한 사용료 부가처분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뭐 가깝다는 이유로 또 뭐 시장님과 뭐 좀 같은 정당에 뭐 한때 있었다는 이유로 인정에 호소하는 오류에 그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흔히 범하기 쉬운 논리학적 오류 중에 여러 가지 오류를 유형화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정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동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유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시작 전에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예, 잠시 소개할 분들이 계셔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주시의 어르신들인데 오늘 또 여주를 발전시키는데 또 이렇게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한노인의 김병옥 지회장님과 임원진 또 그리고 가군면동 분회장님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시고요. 또 조종호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장님이 함께 자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의회에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하루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회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